안녕하세요. 도로교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 피크 시즌이죠. 지금도 휴가지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 1, 2주 안에 휴가지로 떠날 계획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휴가지에서 렌터카 빌리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데 이 렌터카 교통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즘 이 시기 여름 휴가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렌터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매년마다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수 자체는 소폭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 렌터카 사고는 여름철에 평상시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렌터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낯선 여행지에서의 초행길과 또 낯선 차종을 운전하는 거, 이 두 가지 요소는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차종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가 몰아봤던 차 말고 내가 평소에 몰고 싶었던 드림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작 미숙에 의해서 차종마다 시동 켜는 방법도 다르고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어 변속하는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조작 미숙에 의해서 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초보 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빗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연령대에서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바로 20대입니다. 자, 렌터카 사고는 전반적으로 시기를 떠나서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름 휴가철에는 이 파란 그래프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현황이거든요. 20대가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유발을 합니다. 렌터카 사고의 10건 중 3건은 20대라고 보면 됩니다. 자, 20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 경력이 짧고 때로는 운전 경력이 아예 전무한 상태에서 젊음이 주는 그 패기, 막연한 자신감으로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지형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뜬 마음에 과속 같은 난폭 운전을 하기도 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작년 여름 휴가철에 제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의 최근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사고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영상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로 CCTV의 장면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분기를 통과하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바위와 충돌을 하면서 차가 전복됐습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차량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요. 그리고 구분기를 보셨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속해서 통과했습니다. 이 도로의 통행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그의 2배 이상인 시속 110km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통행하다가 결국 도로 바깥쪽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으면서 전복되면서 무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구분길에서 과속하면 원심력에 의해 차가 차로를 이탈하면서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도 차로를 이탈하면서 과속 때문에 구분길에서 결국 도로 그 바깥쪽에 있던 바위를 충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게다가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20대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26세더라고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짧은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인명피해를 더 키웠던 것은 이 차 사고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승용차에 무려 7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띠마저 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더 커진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고 음주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10건 중 1건, 그러니까 10.1%, 렌터카 사고의 10.1%는 음주운전 사고였고요. 이 사고를 사망사고로 좀 좁혀보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잘못된 음주운전이란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 평균 음주 발생 현황을 보면 음주 사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비해서 여름철에 한 3.9%, 4%가량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술의 주요한 역할은 충동성을 높이고 몸의 모든 반응을 느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신 상태에서는 과속 같은 난폭 운전하기 쉽고요. 그에 반해서 반대로 몸의 반응은 다 느려져요. 과속 같은 난폭 운전을 하는데 몸의 반응이 느려졌다? 결과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가까우니까, 짧은 거리니까, 얼마 안 마셨으니까 단속만 피하면 되지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한순간의 가벼운 선택이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렌터카 사고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낮 시간대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보시다시피 파란색 그래프가 여름 휴가철 사고고요. 주황색 그래프가 평상시 사고 비율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색 그래프가 낮 시간대 위쪽으로 가 있죠. 낮 시간대 사고 비율이 높은데 가장 사고가 많은 시간대도 평상시에는 주로 당연히 퇴근 시간대거든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그런데 보시면은 휴가철에는 이렇게 4시부터 6시까지 낮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가철인 지금 이 시간에도 낮 시간대 교통사고가 많이 이 시기에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휴가지에서 편안한 마음에 긴장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만큼은 주의운전,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집중운전, 주의운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렌터카 사고의 주요 원인,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빗길 교통사고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 도로교통단에서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교통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38.5%는 여름철에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가량은 바로 여름에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 8월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은 빗길, 당연히 맑은 날에 비해서 빗길이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치사율이 무려 9.14명, 즉 사고 100건 중에 9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빗길에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면은 여름철에는 이제 해가 진 후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사고가 좀 집중됐습니다.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가. 빗길 자체도 위험한데 시야 확보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바로 수막 현상이죠. 이 수막 현상은 타이어에는 이렇게 트레드 홈이 있습니다. 올록볼록한 트레드 홈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타이어가 많이 다른 타이어,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날 때 이 비가 그 타이어 물기가 타이어 트레드 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금게 되면서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력을 잃고 쭉 미끄러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수막 현상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보다는 주로 국도나 고속도로 같이 좀 높은 속도로 통행하는 도로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속도로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노면에 물기가 많이 보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쭉 사고가 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형적으로 빗길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어디일까요? 자, 맑은 날 직선로보다는 당연히 빗길 직선로가 위험하고, 그리고 빗길 직선로보다는 빗길 곡선로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곡선로 중에서도 내리막길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웅덩이 있는 곳에서 차 휘청했던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약간 운전대가 되게 휘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상태에서 제가 과속하고 있었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때 차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과속으로 통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에 아니면 그냥 물웅덩이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과속할 경우에 쭉 차가 미끄러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빗길에서는 무조건 충분히 감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감속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20% 감속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는 50%까지 감속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충분히 감속하고 하나 더 빗길에서는 제동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는 넉넉하게 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그 시기에는 급브레이크 절대적으로 자제하십시오. 사실 이건 감속하게 되면은 급브레이크 이미 충분히 감속을 하면 급브레이크 사용할 일이 사실 거의 줄어듭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감속하고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급브레이크 자제하시는 거 요거 3개는 잘 지켜주셔야 빗길 교통사고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렌터카를 많이 빌리는 곳 바로 제주죠. 제주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이 뚜렷합니다. 일단은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이제 산길, 도로 같은 경우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분길도 많고 내리막길, 오르막길도 많죠.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특히 악천후를 만나거나 구분길, 내리막길에서는 충분히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시는 이 기본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다른 지역에서 있는 대중교통 전용차로제랑 똑같은 개념인데 똑같이 차선은 파란색입니다. 실수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제주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진입 시 서행하는 거.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시는데 서행해서 통행하시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시는 구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입하실 때 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입할 때 무리하게 진입하시다가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제주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검색해 보시면 각 권역별로 자세한 내용이 몇 개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렌터카 사고의 주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셔서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